이런 피의자도 있습니다. 자신을 흉악범이라고 부르고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장대호. 그의 모습에서 우리 사회의 무너진 일부분을 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프고 섬뜩합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만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다, 반성하지 않는다.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정중부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이 사람이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인가? 그런데 말은 참 조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잔혹하게 범행을 저지르셨는데 자수하셨는데 왜 자수하셨습니까?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을 못하게 하는데 잠깐만요. 유족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고려시대 때 김부식의 아들이 정중부의 수해물 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중부는 그 원한을 잊지 않고 있다가 무신정변을 일으킨 그 당일날 잡아 죽였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장난으로 수염을 태운 일이 같지만 들어갈게요. 들어가겠습니다. 당사자한테는 죄송합니다. 상대방을 죽일 만큼의 큰 원한인 것입니다. 정진남 교수, 지금 저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좀 병리 현상이 좀 뭐랄까 좀 너무 잦아진다. 실제로 시신을 훼손하고 절단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저는 이게 아마 지금 반사회적인 이른바 그 히키코모리 일본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은둔형 외톨이인데 사회생활에 정하지 일본에 저런 사람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회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사이버 공간에서 갇혀 있거나 그러면서 또 바깥 세상과는 좀 단절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 장대호란 친구만 보더라도요. 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장대호 씨만 하더라도요. 자, 예를 들면 고립된 공간에서만 사이버 공간 또는 고립된 공간에 있으면서 본인이 진상 고객이 나타나면 본인이 스스로 척결하겠다. 이런 망상. 예, 글을 올리고 그랬더군요. 글도 올리기도 하고 이를테면 네이버 지식인 이런 데다가 또 어떻게 진상 고객을 대처하는지 올리지도 않나. 또는 또 인터넷상에 자기 얼굴을 유명한 어떤 캐릭터라든가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올린다든지 이런 좀 일종의 판타지 같은 세상에 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우리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또 살해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좀 흉악한 범죄들이 계속된다는 느낌이고요. 또 경찰 얘기도 했습니다만 경찰이 지금 보여준 모습 자수하러 왔는데 종로경찰서로 가라. 또 CCTV 삭제해서 장부 감춘 대로 보여주는데도 문제는 좀 따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자, 경찰 대응은 좀 따로 떼서 한번 짚어봐야 될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정영진 변호사 참 변론 과정에서 여러 많은 피의자들 이제 또 접견도 하고 변론도 하고 그러셨을 텐데 네네. 저런 피의자 보신 적 있습니까? 일단 저 태어나서 처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죄와 벌이 생각이 나요. 죄와 벌이 도스토옙스키의 책이지 않습니까? 소설. 그런데 그때 그 주인공이 이와 같은 곤충 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리대금업 노파는 사회적인 해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해를 갖다가 했는데 장대훈은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고 내가 조직적으로 계획해가지고 죽여서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겠다 그런 게 아니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를 갖다가 무시를 했고 그 다음에 나이가 장대호가 39살, 피해자가 32살이에요. 나이도 나보다 어린 게 반말을 갖다가 했고 숙박비가 4만 원인데 그 4만 원도 안 주고 여기에 격분해가지고 내가 죽였다 이런 식인데 또 우발적 범행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다툰 건 새벽 3시인데 이 사람이 그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침 9시에 그 피해자가 잠들고 있는 방문을 따고 들어가가지고 흉기로 죽였거든요. 참 새로운 범죄자 형태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기영 변호사께서도 유족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반성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되게 저런 독특한 말을 소리죠. 하는 사람이 이제 생겨나는 세상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글쎄요, 워낙 또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미리 예측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아무튼 지금 이야기하는 그 속에서는 뭔가 이게 감정적으로 꼬인 게 있고 그 속에 대한 자신의 분노 표출이다라는 설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 당장 뭐라고 좀 단정할 수는 없는데 이후에 이제 그 뭡니까 이게 사실을 인정하고 예. 인정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사유로 나는 이러이러한 것으로 했다라고 설명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후 형사 책임을 어떻게 면하겠다 내지는 약화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스스로의 생각에 대한 경향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참 궁금한 게요. 지금도 저렇게 반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안하지 않다. 또 심지어 어제는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피해자한테 혹시 할 말이 있냐? 그랬더니 예. 피해자 너 다음 세상에 만나면 너 또 나한테 죽어. 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인데 왜 자수를 했을까요? 그 전 단계에서는 보니까 이 신상 공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얼굴 공개를 했고 예. 그 공개한 것이 요즘에는 지난번에 그 제주도 상황도 아마 그런 게 예. 있었습니다. 신상 공개의 효과가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짧은 시간에 또 자수를 했기 때문에 또 본인의 어떤 이유가 있는지 지금 저희가 여기서 추론하고 그러기는 근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수를 했다면 정혁진 변호사 네네. 대체로 그동안 이제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좀 뭐 뉘우친다거나 또는 또 어떤 잡힌 것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서 가명을 노리는 목적으로 되게 자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저렇게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면 가명 사유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왜 자수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일단은 살인을 한 날짜가 8월 8일이고요. 예. 그다음에 첫 번째 몸통 시신이 발견된 게 8월 12일. 예. 그다음에 오른쪽 팔이 발견이 됐어요. 8월 16일. 그런데 결정적으로 8월 17일 날 머리 부분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8월 16일 날 오른쪽 손이 발견이 되면서 지문 인식이 가능해지고 그다음 8월 16일부터 경찰들이 자기 주변을 갔다가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대호가 자수한 날짜가 8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자기가 숨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알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나중에 도망가다가 잡히는 것보다 그래도 자수했다라고 하면 자수 감경이 가능하니까 일단 그 부분을 갖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막상 또 본인의 그 분에 못 이겨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피해자도 되게 잘못했던 것 같거든요. 자기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자기의 그 죄과를 갖다가 피해자한테 전가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참 보기에도 섬뜩하고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저런 모습인데 저런 흉악범이 하마터면 더 활개를 치고 돌아다닐 뻔하지 않았습니까? 경찰청에 자수를 하러 왔을 때 서울경찰청에서는 종로경찰서로 가세요라고 돌려보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변심해서 또는 다른 일이 생겨서 자수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또 처음에 경찰이 현장을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행 현장도 들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CCTV를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범행 당일 CCTV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 확인하지 않았고 아예 그러면은 그 박스를 다 가지고 가서 확인해 보세요라고 하니까 뭐 그럴 필요 없어요 라면서 또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경찰을 믿고 있어야 하는 건지 말이죠. 최경철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난번 고유정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경찰이 초동 수사를 똑바로 안 하니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결국 경찰이 초동 수사를 똑바로 했으면 고유정 사건도 훨씬 더 피의자 신병을 빨리 확보할 수 있었고 그리고 더 빨리 할 수 있었다면 그 자녀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단초를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경찰이 초동 수사를 못하면 이번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자수하러 온 피의자를 다른 경찰서로 가라고 한 그 말을 제가 들었을 때 정말 이것이 경찰 맞는가? 요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런 경찰의 모습을 자꾸 보여준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자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텐데 경찰관들이 좀 집중도 있게 업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